직업 중에서 정년이 제일 긴 직업이 우리 판례에서 인정되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 법에서 있나요? 교통사고. 네. 나는 원인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만변TV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민식이법을 통해서 우리 교통문화를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의견들 댓글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안전구역에서 30km 이상 쌩쌩 달리시다가 큰일 나죠. 그런데 그 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70km, 80km, 심지어는 100km 넘는 속도로까지 달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도 함께 진행해 주실 황현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네.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그렇게 근데 말씀하셨어요. 좋기는 한데 법 없이 살면은요 변호사가요 소득이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맞죠. 이제 네네. 말씀을 나눴거든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서 첫 번째 사고 난 당일날 사고가 났었죠.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그 당시 나이가 13세였어요. 그 어린아이가.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 법에서 있나요? 그러잖아도 제가 그 첫날 그 사건 나고 나서 민식이법의 1호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는 걸 제가 블로그에 한번 올렸어요. 그랬더니 네, 네. 항상 순위 1위였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변호사님 왜 이게 13살인데 적응이 안 되나요? 네. 라고 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법에는요. 이렇게 날짜 계산하는 것까지 다 법전에 돼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우리 민법 158조에 보면은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도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시행된 게 2020년 3월 25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고를 난 아이가 생일이 2020년 3월 26일부터 생일이 된 아이라면 이법에 적용이 돼요. 되고. 근데 이 아이는 그 전에 생일이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피해간 거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나이 계산을 할 때는 그 날짜까지 자기가 태어난 날짜까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 민식이법 적용을 받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다 가입돼 있고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 전부 민사 책임은 졌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래요. 네. 다행이죠. 근데 네. 많이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적용 안 된다라는 그 글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지난해 이제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800만이 돌파됐대요. 800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년 계산법도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죠. 정년배산법은 그 나이 계산하는 바로 밑에 조항에 있어요. 159조에. 159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기간 만료일이라 그래 갖고요. 우리가 기간을 일, 주, 월, 연 이렇게 계산할 때는 그 기간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좀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5세 정년이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 55세에 정년이다라고 했을 때, 황 대표님 같으면은 내가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55세가 시작하는 날까지만 일하고 싶으세요? 끝나는 날. 그렇죠. 그게 거의 1년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간 만료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55세가 시작하는 날. 그 사람은 정년이에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직업 중에서 정년이 제일 긴 직업이 우리 판례에서 인정되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있어요? 법전에는 없고요. 우리 대법원에서 이제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충 이제 정년이 정해져 있는 회사가 아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일용노임
정년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60세 정년 그랬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정년을 이제는 60세 이상도 일한다. 그래서 네. 65세까지 그렇죠. 해놨어요. 네. 네. 그래갖고 5년이 정년이 는 건데요.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직업군별로 좀 다르긴 한데 네. 변호사는 70세까지 봐주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길다고 이제 판례에서 인정된 게 목사님들. 그럴까요? 목사님들은 74세까지. 74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한 70세까지 하시면 은퇴하시죠? 예. 네. 더 하신다면 70세. 법에서는 65세부터. 그렇게 되나요? 네. 근데 대부분 70세까지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에 관한 음. 것도 일반 상식이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그런 이제 계산할 적에 그렇군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카피, 광고 카피가 생각이 그런가요? 났는데 네. 그래도 나이 계산을 법적으로 좀 잘 계산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요. 가끔 나이 바꿔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요? 옛날에는 예. 왜 출생신고를 좀 많이 늦게 그랬다면서요. 했잖아요. 애기 태어나고 나서 막 3살 때 한 살로 출생신고하고 예. 그랬으니까 그 연금 빨리 예. 타게 내 나이 제대로 찾아주세요 하고 오는 분도 계시고요. 오. 어떤 분은 정년을 길게 하게 제 나이가 잘못됐으니까 어. 낮춰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가능한가요? 아니 이게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예를 들어서 뭐 예. 나이는 비록 뭐 지금 뭐 60 몇 세지만 예. 실제 초등학교는 다닌 거 보면 뭐 3살이 젊은 애들이랑 같이 다녔다. 뭐 이런 게 증거가 된다든가 뭐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되지요. 근데 증거 없이는 안 됩니다. 예.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진짜. 그럼요. 혹시요 네. 우리가 그 교통사고 네. 나는 원인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저는 과속일 것 같아요. 과속. 네. 일 것 같죠? 네.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교통사고 그 발생 건수를 통계로 보면은요, 1위가 뭐 가속, 신호위반 이런 게 아니라네요. 그래요? 네, 안전의무 위반이래요. 우리가 와. 민식이법에도 보면 어린이의 안전의무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운전 중에 음? 우리 왜 휴대폰 아. 받고 하고 하죠. 운전하다가 막 문자 보내고 맞아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조작하고 맞아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걸로 인한 사고가 사실 제일 컸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법 그 12조 3항에 같은 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는 그 어린이 안전 의무도 예. 마찬가지로 그런 의무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km 속도를 지켜도 이게 전방을 살피지 않고 뭐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게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며칠 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게 제 앞에 있던 차가 이제 우회전을 하는데 그때 때마침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파란불. 네. 그러니까 멈췄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앞에 있는 차량이 진행을 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뛴 거예요. 애들은 파란불만 들어오면 뛰죠. 그러니까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일시정지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멈췄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 우회전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파란불일 때도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회전을 하다가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다쳤다라고 하면 그거는 100% 과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회전을 할 때는 우회전은 대부분이 비보잖아요. 신호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살피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그 목격이 어린아이는 그렇구나. 저렇게 뛰는구나. 어린아이는 뛰는구나. 대책이 없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맞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인 것 도로교통공사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수가요 10만 명당 0.44명이래요. 네. 이게 그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평균이 0.3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가 사고율이 1.5배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말이에요. 그 남자분들은 그 운전 중에 휴대폰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혹시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휴대폰 아까 말씀하신 내비게이션 또 있어요 남자들은. 뭐 담배. 담배. 또 있습니다. 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커피 음료수 마시는 거.
네. 네. 이거 이렇게. 네.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 우리가 민식이법을 주로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반 도로에서도 네. 우리가 철저하게 그 안전 의무를 지금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네. 서행이 아닙니다. 일시 정지. 맞습니다. 네. 일시 정지. 정지 후 출발. 네.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여성이었는데요. 여자들은요 이 운전 중에 이 루즈 바르고 루즈. 예. 화장하고 그런 거 급할 때 저 봤어요. 실제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루즈를 바르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정차 중에 그거를 줍는다고 놓친 거를 줍는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발이 브레이크에서 미끄러져 갖고 앞차를 그냥 박은 아이고. 거죠.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서 거의 뭐 그분은 한 2, 3개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사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예. 이 잠시 정치할 때 혹시 지금 발라야 되면 브레이크 세우고 파킹해 놓고. 바르는 건 괜찮은데요.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에이 설마. 정말요? 좀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안전구역만이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습관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대폰 사용이라든가 그렇죠. 내비 조작이라든가 뭐 화장이라든가 아까 뭐 라면 그거는 장난이었겠죠. 그런 일은 설사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그 교통 문화를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네. 우리 운전 습관도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방송 시청하시고는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댓글 달아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